아픈 남편을 간병하던 아내가 가장 먼저 버려졌다. 저는 올해 68입니다. 남편 상현이랑 45년을 같이 살았어요. 자식은 아들 둘입니다. 큰아들 준수는 43이고 둘째 민재는 40입니다. 남편은 3년 전에 알츠하이머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1년 사이에 급격하게 나빠졌어요. 저를 못 알아보는 날이 생겼고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어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요양원을 권했지만 저는 남편을 직접 돌보고 싶었어요. 처음 몇 달은 자식들이 도와줬어요. 준수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아버지 목욕시켜주고 민재는 병원 갈 때 차로 데려다 줬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준수가 오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그러다 2달에 한 번. 전화하면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혼자서 남편을 돌봤어요. 남편은 점점 더 안 좋아졌습니다. 밤에 배회하기 시작했어요. 자다가 일어나서 집을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어느 날 새벽에 남편이 사라졌어요. 급하게 경찰에 신고하고 자식들한테 연락했습니다. 준수는 전화를 안 받았어요. 민재는 지금 출장 중이라서 못 간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2시간 만에 집에서 1km 떨어진 공원에서 남편을 찾았습니다. 저는 자식들한테 요양보호사라도 쓰자고 했어요. 비용을 같이 부담하자고요. 한 달에 200만 원이니까 셋이서 나눠내면 한 명당 6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준수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우리도 애들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그냥 요양원 보내시는 게 어때요? 민재도 형 말이 맞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돌봐주는 게 아버지한테도 나아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버지는 집에서 내가 돌볼 거다. 그랬더니 준수가 한숨을 쉬면서 그럼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나중에 힘들다고 우리한테 하소연하지 마세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평생 키운 자식들한테 힘든 말 한번 하지 말라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그날 이후로 자식들한테 연락을 잘 안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몸무게가 10kg 빠졌어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서 그랬습니다. 남편은 더 안 좋아졌고 욕창이 생겨서 매일 약을 발라줬어요. 어느 날 제가 쓰러졌습니다. 남편 점심 먹이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그대로 쓰러진 거예요. 이웃집 아주머니가 구급차를 불러줬고 저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의사가 과로로 쓰러진 거라고 최소한 일주일은 입원해야 한다고 했어요. 준수가 병원에 와서 제 얼굴을 보더니 놀라더라고요. 근데 제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만하시고 아버지 요양원 보내자고 했습니다. 저는 싫다고 했어요. 준수가 답답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러다 먼저 돌아가시면 어떡해요? 저도 일이 바빠서 못 돌보고 민재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났어요. 자식들이 아버지 돌보는 건 처음부터 생각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저한테 다 맡기고 본인들은 편하게 살려고 했던 겁니다. 일주일 후에 퇴원했습니다. 집에 왔는데 남편이 엄청 야위어 있었어요. 준수네 며느리가 와서 봤다는데 제대로 못 돌본 거였습니다. 다시 남편을 돌보기 시작했지만 제 몸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준수랑 민재가 같이 왔어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요양원 입소 계약서였어요. 이미 아버지 이름으로 신청해놨대요. 다음 주부터 들어갈 수 있다고요. 저는 펄쩍 뛰었습니다. 내가 언제 허락했냐고 했죠. 근데 준수가 냉정하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선택권이 없어요. 우리가 결정했어요. 민재도 요양원비는 저희가 낼 테니까 엄마는 이제 좀 쉬세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너희 아버지다, 내가 돌볼 거라고 했잖아. 근데 준수가 차갑게 말했어요. 엄마가 고집 부리는 거예요. 이미 한 번 쓰러지셨잖아요. 일주일 뒤에 요양원 직원들이 왔어요. 준수가 법적 절차를 밟았더라고요. 보호자 동의로 입소가 가능했던 겁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남편은 그렇게 요양원으로 갔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저는 매일 요양원에 갔습니다. 근데 남편은 저를 못 알아봤어요. 요양원 직원이 환경이 바뀌면 알츠하이머 환자는 더 빨리 나빠진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1개월 만에 급격히 악화됐어요. 준수랑 민재는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했어요. 자기들이 원하던 대로 요양원에 보냈으니 이제 신경 안 쓰는 거였죠. 6개월 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마지막 순간에 제 손을 꼭 잡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알았어요. 남편도 집에 있고 싶었다는 걸요. 장례식 때 준수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이제라도 요양원 보내길 잘했죠. 엄마 몸도 많이 좋아지셨잖아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좋아진 게 아니라고 남편을 못 돌본 게 평생 한이라고 말했어요. 민재도 아버지는 요양원에서 전문적인 케어를 받았으니 더 좋았을 거래요. 저는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남편은 요양원에서 빨리 돌아가셨거든요. 저는 그 이후로 자식들한테 연락을 끊었어요. 명절에도 안 갑니다. 제가 가장 힘들 때 저를 버린 자식들이니까요. 여러분 가족을 돌보는 건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그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마지막 도리예요. 자식들이 편하자고 부모를 시설에 보내는 건 쉬운 선택이지만 옳은 선택은 아닙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막장 5분과 함께 특별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세요.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빠르게 만나보세요.